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월호 작년 재작년. 치매인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였잖아요. 청와대에서 촬영해서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 중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멘트를 듣고 발끈한 겁니다. 열받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2014년 4월 16일 날 아침부터 그날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의 일들을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눈물 몇 방울을 떨어뜨렸는지까지도.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017년 새해가 밝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자회견의 성격 자체가 지금 현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가 숨어있는 그런 돌출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변명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때 당시 겪었을 국민적 고통이나 감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변명만 늘어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치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만큼 국민적 정서에 동감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정말 일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공직에 앉아있거나 뭔가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되게 기억하기 쉽거든요. 일상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쭉 하는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의 흐름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과외장 했을 때가 몇 년도 그럼 그 해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때 무슨 웃기는 일이 있었고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은 최고 권력의 최고 공직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리까리하다는 거는 정말 일 대충 했다라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악마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박근혜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바보 설은 완전히 지우세요. 박근혜 내가 보기엔 머리 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왔던 4, 50년의 기간 동안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멀쩡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콘텐츠가 떨어지니까 표현들이 지금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것도 나오기도 했지만 자기가 대국민 담화 몇 번에 걸쳐서 했던 말들을 사실은 다 부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거고 그 어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그리고 표정 보셨어요?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박근혜 얼굴에서 이명박 얼굴을 봤어요. 사기꾼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에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도난 날이라면 모를까요? 박근혜 정권 그러면 이퀄해서 세월호 참사라고 쓰여있을 정도로 자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일이고 탄핵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세월호 7시간인 사람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를 헷갈려하는 박근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법만 없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광화문에 끌고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그 정도로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날 1월 1일 날 이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원래 이게 비서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기자들을 이제 출입 기자들이 들어갔는데 15분 전에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간담회를 할 테니까 필기도구나 녹음 녹화 장치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노트북도 갖고 오지 마라. 이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필기도구는 가져왔죠. 필기도구 녹음 장치 아니면 녹화, 녹음, 카메라. 노트북을 빼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얘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거든요. 직무 정지가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에요. 단지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니야까지 안 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살고 있게 놔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가. 예우상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신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 내의 건물에서 청와대 국민의 혈세로 만든 돈으로 구매한 다가와 차를 기자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하면 안 되는 불법 행위를 또 저지른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에 대한 그 박근혜 발언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 날을 박근혜만 모른다니 어이가 없다.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구조에 관심이나 있었을까? 라면서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세월호 사건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박근혜가 분향소에 갑니다.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한테 유족을 가장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더 시작으로 가면은 세월호 7시간이 있죠.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나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승마 지원을 독려합니다. 네. 그게 박근혜입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눈물이었다는 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보통 정치인들은 담화를 하면서 눈물이 나면 닦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 눈물 안 닦습니다. 그만큼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연기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못 이겨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약속들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특검까지도 약속을 해요. 미진하면 세월호 특검도 주겠다. 특조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박근혜가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주고 말죠. 그래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상태로 특조위가 출범하죠. 그런데 그 특조위에 조대원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계속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중에 한 놈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방식이었어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세월호를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는 지금도 진행 중이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를 작년 가을에 끝내버렸죠. 그래서 다시 지금 법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박근혜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니. 세월호 1000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렇죠. 1000일이에요. 1000일. 1년이 365일이고요. 곧 있으면 3년 되는 날이 작년처럼 느껴지나 보죠.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 나던 날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임기 내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표현을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간담회 관련해서 보셨어요, 전문? 저는 그거를 다 봤습니다, 동영상. 네, 그래서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어떤 그 타이틀이 뭐냐면요.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 변명과 그런 이렇게만 반복한 박근혜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쭉 간담회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요.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통문장에 그런데 그런 이렇게만 반복했던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IM 피터님이 올린 그 자료화면이랑 같이 올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러니 81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34번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박근혜의 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나는 이 그런데야 그 옆에 그런데가 뭔지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적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이렇게 말을 한 문장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분노스럽고 지금은 분노를 넘어서 저는 좀 허탈한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할 만큼 창피했고 국민으로서 분노할 만큼 분노했고 이제는 이 악물고 정말 시간 싸움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아요? 박근혜는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데 그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국민을 더 분노케 한다는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지은 죄는 부모를 죽인 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처절하게 망가지는 모습이랄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박근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오히려 더 분노스럽거든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지지 좀 해달라. 국민 지지가 한 20% 30% 올라가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박근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들 집회에 가면은 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느냐. 삼성에다가 20개의 증권사들이 다 국민연금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합병 찬성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가이드라인 돼서
그쪽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죠? 자, 박근혜의 작년, 재작년 발언이었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거고, 그 어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그리고 표정 보셨어요?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박근혜 얼굴에서 이명박 얼굴을 봤어요. 사기꾼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에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도난 날이라면 모를까요? 박근혜 정권 그러면 이퀄해서 세월호 참사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자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일이고 탄핵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세월호 7시간인 사람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를 헷갈려하는 박근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법만 없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광화문에 끌고 나올 것 같아요, 기분이. 그 정도로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날 1월 1일 날 이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원래 이게 비서실장이 과회장에 있을 때가 몇 년도. 그럼 그 해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때 무슨 웃기는 일이 있었고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은 최고 권력의 최고 공직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리까리하다는 거는 정말 일 대충 했다라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한테 악마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박근혜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바보 설은 완전히 지우세요. 박근혜 내가 보기엔 머리 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왔던 4, 50년의 기간 동안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멀쩡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콘텐츠가 떨어지니까 표현들이 지금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것도 나오기도 했지만 자기가 대국민 담화 몇 번에 걸쳐서 했던 말들을 사실은 다 부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주에서 믿는 트윗 가보기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월호 작년 재작년. 치매인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였잖아요. 청와대에서 촬영해서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 중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멘트를 듣고 발끈을 한 겁니다. 열받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2014년 4월 16일 날 아침부터 그날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의 일들을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눈물 몇 방울을 떨어뜨렸는지까지도.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017년 새해가 밝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자회견의 성격 자체가 지금 현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가 숨어있는 그런 돌출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변명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때 당시 겪었을 국민적 고통이나 감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변명만 늘어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치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만큼 국민적 정서에 동감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정말 일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공직에 앉아있거나 뭔가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되게 기억하기 쉽거든요. 일상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쭉 하는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의 흐름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기자들을 이제 출입 기자들이 들어갔는데 15분 전에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간담회를 할 테니까 필기도구나 녹음 녹화 장치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노트북도 갖고 오지 마라. 이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필기도구는 가져갔죠. 필기도구 녹음 장치 아니면 녹음, 카메라 노트북을 빼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얘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거든요. 직무 정지가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에요. 단지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니야까지 안 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살고 있게 놔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가. 예우상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대신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완전히 정지된